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휴렉스 620 라운지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성도 높은 렉선 스포츠카 캠핑카를 만들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휴먼 캠핑카에서 내놓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휴렉스 570 차량은 상당히 좋은 레이아웃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앞쪽에 2열 시트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아쉬움이었고 4인 가족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개발해 달라는 게 유저분들의 요청이었는데요.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보시면 2인 시트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 시트가 운행 중에는 앞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휴렉스 620 라운지에서 추가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기 있었던 휴렉스 570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4인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된 뒤쪽 시트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차량의 가격과 제원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8,790만 원입니다. 이 8,790만 원에는 대부분의 사양들이 포함되어 있고 옵션 사항이 정말 얼마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들은 리뷰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 최종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휴렉스 620과 동일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차량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렉선 스포츠칸 와일드 트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륜구동과 파워리프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와일드 트림은 가장 아래 트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선택하셔서 출고하셔도 되기 때문에 추가 금액 지불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더 많은 옵션들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외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앞쪽에서 보이는 것은 이 벙커라고 볼 수 있는데 휴먼 캠핑카의 휴렉스 시리즈는 대부분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의 벙커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벙커 영상을 이렇게 크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안쪽에서 상당한 내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장점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실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벙커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 휴렉스 차량들은 도색으로 상당한 다양한 색상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휴렉스 620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산뜻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에 있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실 텐데 차량의 5채널 블랙박스가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을 하시면 되고 5채널 블랙박스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도 2채널 상시 후방 카메라와 아래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옵션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 문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휴렉스 620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렉선 스포츠칸 자체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을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 데도 분명히 편해 보입니다. 이 점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쪽에 보시면 상당히 멋진 휠과 타이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옵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사양 휠로도 충분하지만 또 휠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멋있는 외관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도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은 샘플 차량이고 양산형 차량이 아닌데 샘플 차량의 도어는 현재 이쪽 방향으로 열리는 도어를 적용을 했는데 잡아당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우측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하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캠프사의 전자식 도어락이 있는데요. 이 점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항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열어봤을 때 안쪽에 이렇게 쓰레기통 들어가 있고 안쪽에 쉐이드까지 있는 타입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기장도 이렇게 설치 가능한 타입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또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 데도 분명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내렸을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높이가 상당히 낮고 안쪽에 손잡이까지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신발을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신발장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넣어봤을 때 총 3켤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앞쪽에도 신발을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이렇게 코일 매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 같은 거 묻었을 때도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단에는 3m 길이의 프로캠프사의 전동 어닝이 기본 제공되고 LED 바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캠프사의 전동 어닝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을 접고 펴시는데 상당히 편하다는 거 분명한 장점이고요. 이 어닝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지만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작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닝 위쪽으로 물바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어닝 쪽으로 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닝 바로 밑으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ED바 위쪽으로 외부 타프 같은 것 연결하실 수 있는 레일도 제공해주고 있으신데 이건 기본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도 옆쪽으로 보시면 외부 전기단자 있어서 앞쪽에서 캠핑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전기단자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륜 바퀴 쪽 위쪽으로 보여드릴 것은 도장면인데요. 이 위쪽은 긁힘에 강한 랩토라이너 도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오프로드 가시거나 하셨을 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청수주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통이 좀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수주 입구가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수주 입구 살펴본 김에 물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 150L, 오수통 용량 150L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요.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 방지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물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으시고요. 그리고 청수 무독성 호스와 신주 배관 설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시스템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퓨렉스 620 라운지가 가져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요. 렉선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퓨렉스 620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쇼버를 4개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동 에어 서스펜션까지 기본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뒤쪽 처짐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자동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어리프트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에어 서스펜션은 이렇게 리모컨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설정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60, 60이 기본이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2번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컴프레서가 돌아가면서 70으로 서스펜션을 맞춰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80으로도 맞춰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양쪽을 다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미세 조정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박을 하신 이후에 딱이 기울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렇게 맞춰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오수를 버리실 때는 한쪽으로 기울여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든지 상당히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된 것은 퓨렉스 620 라운지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외부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납함 공간을 열어봤는데요. 렉선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납함 공간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 아쉬움인데, 퓨렉스 620 라운지의 수납함 공간은 렉선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캠핑카들의 수납함 사이즈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거의 성인 남성 허리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에서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 수납함 공간 보시면 안쪽으로 상당히 길게 자리하고 있고 옆쪽 폭도 적당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긴 짐들 수납하시기에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고, 안쪽 바닥 마감 같은 경우에도 장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긁힘에 있어서도 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열 수 있는 수납함 공간이 있는데요. 안쪽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 수납함 공간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안쪽 내부 공간 밝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설비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수납함 공간에서 추가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잠금 장치들이 있는데요. 일부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잠금 장치의 열쇠가 통일이 되지 않고 여러 개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원키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열쇠 하나로 차량 외부에 있는 모든 수납한 공간들은 다 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뒤쪽에 자전거 캐리어 옵션 선택 가능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전거 캐리어 선택하신 이후에 수납함을 또 추가로 장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해 보시면 그 부분도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상단에 카메라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2채널 카메라가 앞서 5채널 블랙박스 선택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상시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을 비춰주는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는 이렇게 면발광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감 있는 테일 램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예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 쪽에 보시면 에어리프트사에 전동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다는 거 보이시고, 저쪽에는 사륜구동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센서 4개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 센서로도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는 것들도 다 살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지 옵션을 적용하셨을 경우에는 오토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옆쪽에 차가 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캠핑카를 만들면서 그런 센서들을 다 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인데, 휴먼 캠핑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셨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옵션을 적용하시더라도 센서 간섭은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래쪽에 아웃트리거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서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차량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쪽 열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쪽에 전기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전기실 안쪽으로 이렇게 전기 설비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세부적인 마감은 좀 덜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휴렉스 글자가 파여져 있는데 이게 전기실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실 안쪽으로는 노란색 보이시듯이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터지게 되면서 안쪽에 화재를 꺼줄 수 있는 소화기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은 별도 마감이 될 것이라고 듣긴 했는데 공간 자체가 작지 않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외부 수납함 안쪽에서 바닥면에 있던 수납함과 이 수납함까지 수납함 2개를 합친 것이 옵션 사항이고 100만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함이 왜 100만원씩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수납함들을 제작하는 것들이 작업 공정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옵션 사항이고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전기인 입구 살펴본 김에 전기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인산철 배터리 600A가 기본 제공되고요, 순수 정연파 3.5kW 인버터가 제공이 되고 태양광 판넬은 500W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제공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옵션 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배터리 증설을 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판넬을 증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300A를 추가를 하셔서 최대 900A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판넬은 330W를 추가하셔서 최대 880W까지 설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A에 880W면 정말 큰 사이즈의 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들이 원래는 옵션 사항이지만 휴렉스 290 라운지가 출시하고 이번에 백스코에서 열리는 캠핑카 전시회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출시 프로모션으로 이 전기 시스템들을 증설을 하시는 것을 기본 사항으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전기 시스템을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인 입구 아래쪽으로는 연료주 입구 그리고 요소수주 입구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세트 토일렛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는 샘플 차량이라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프로캠프사의 제품이 적용이 되고 17리터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SOG 시스템도 기본 제공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 실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앞쪽에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널찍한 벙커 공간이 있어서 침실 공간과 생활 공간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앞보기 시트가 가능하고 옆으로 돌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2열 시트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주방 공간,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3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실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정말 인기 있는 휴렉스 570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2열 공간을 추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실용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각각의 공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에서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2열 시트 공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트는 운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앞보기 시트로 사용이 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앞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보기 시트 변화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정박을 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셨을 때에는 이렇게 테이블도 앞쪽에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한 다과 같은 거 드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 각도도 이렇게 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대로 또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열 공간을 옆쪽으로 돌려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옆을 보고 앉아서 쉬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통로 공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열 시트 공간을 앞보기로 돌렸을 때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박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열 시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창이 있어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창 높이는 조금은 높은 편이라서 양산형에서는 조금 더 낮춰져서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은 이렇게 레일등으로 되어 있어서 레일등을 이렇게 위치를 또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열 시트는 옆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침대 공간으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라고 보기에는 성인 남성이 제가 누울 수는 없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 한 명 정도를 눕혀서 재우실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누웠을 때는 충분한 길이와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른 네 분이 앞뒤쪽으로 쓰시고 아이 한 명까지 또 추가적으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활용도 있는 공간이라서 이런 다양한 변환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위쪽으로는 수납형 공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열실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짐들 수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헤펠레 경첩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작감을 보여준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납함을 닫았을 때도 이렇게 닫히는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닫히기 때문에 이런 조작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먼 캠핑카를 여러 차례 리뷰를 했지만 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 마감이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고 재질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한번 보신다면 가구에 있어서는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보기 시트로 변환을 해봤는데요. 이 앞보기 시트가 옆보기 시트로 가고 하는 것은 특허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변환하는 것들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앞보기 시트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보기 시트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앞쪽에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지금 뒤쪽으로 각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또 앞으로 당기고 뒤쪽으로 더 젖혀서 사용한다고 하면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쉬실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변환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테이블도 아까 동일하게 놓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도 충분하기 때문에 타고 가실 때나 앉아서 쉬실 때 모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벨트는 2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3점식 벨트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보기 시트이기 때문에 2열 공간에 앉아 가시는 분이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방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앉았을 때 앞쪽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옆보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통로 공간이 앞보기를 했을 때 약간은 좁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성인 남성인 제가 움직였을 때에도 충분한 통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옆보기로 안 하고 쓰시더라도 생활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냉장고를 문을 열었을 때도 간섭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엿보기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앞쪽으로는 USB 단자, 그리고 220V 단자까지 있어서 노트북 하시거나 간단한 가전제품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와 앞쪽 시트는 이렇게 워커스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착하신 이후에 바로 뒤쪽으로 넘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워크스루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앞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도착한 이후에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은 분명한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벙커 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벙커 공간은 올라가는 방식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거나 다른 것들을 밟고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휴렉스 620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밟고 올라가시면 상당히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벙커 공간은 레이아웃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활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벙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뒤쪽 침실 변환을 하지 않았을 때 고정형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주는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길이 자체가 190cm가 넘고 폭이 130cm 정도 되는데 제가 가장 안쪽으로 누워본다고 했을 때 한번 누워보면 이 안쪽으로 누웠을 때에도 위쪽으로 공간이 높이 있기 때문에 누워서 생활하기에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성인 두 분 정도는 편하게 누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벙커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과 좀 높이가 있는 편인데요, 기존 휴렉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침실 공간이 있다든지 푹신한 것들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량은 아래쪽으로 바로 2열 시트가 있고 테이블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 네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샘플 차량에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안전 네트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를 키우신다든지 안전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청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매트리스는 아쿠아 클린 원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오염에 강한 것 분명히 좋은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두께가 얇아서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조금은 맞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토퍼 같은 것들을 위쪽에 놓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두께가 그렇게 높은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만약에 토퍼를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누워봤을 때 얇은 두께긴 하지만 그래도 쿠션감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토퍼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 공간의 양쪽에는 이렇게 창이 마련이 돼 있어서 환기시키시고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분명히 좋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누워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발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서 창문 파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시야 확보나 발에서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또 벙커의 형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걸리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런 점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 공간에는 별도의 등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이 벙커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있어서 이렇게 켜고 사용하면 안쪽은 충분히 밝게 되기 때문에 등은 앞쪽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벙커 공간에 난방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이 에바스페커 시스템인데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분명히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탄소 매트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따뜻한 바닥에서 지내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위쪽에는 USB 단자, 220V 단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탄소 매트 제공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12V C가잭 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프로토타입 차량이라서 양산형 차량에는 분명히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벙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올라갈 때 밟았던 이 스텝들 같은 경우에도 수납 공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열어봤을 때 안쪽에 수납 공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인데요, 상당히 긴 사이즈의 수납한 공간이라서 긴 짐들 수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운데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탈착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주신다면 좀 더 수납한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뒤쪽 공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공간을 열어줘서 보시면
커튼을 이렇게 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게 되면 앞쪽 공간과 뒤쪽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포인트지만 공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커튼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또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데, 이 커튼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안쪽에 넣어놓고 보관하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디테일한 설계라고 느껴집니다. 차량의 냉난방 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차량의 난방 시스템은 국내 캠핑카 시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바스패커 D5가 기본 제공됩니다. 온수, 온풍, 바닥 난방까지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 벙커 공간에는 카본 매트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난방 시스템은 충분히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히터 토출구가 어디에 제공되는지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방 공간 옆쪽으로 아래쪽으로 두 개의 토출구가 있어서 앞쪽 공간 정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으로 토출구 하나, 그리고 뒤쪽 거실 공간으로도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 공간을 상당히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 위쪽으로 캐리어사의 벽걸이형 에어컨이 제공이 되는데요.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라서 바깥에서 촬영할 때 좀 더운 느낌이 있었는데, 안쪽에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정말 시원하게 안쪽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해보니까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촬영하는 동안에도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에어컨이라서 그 점도 좋아 보이고요. 나중에 이 차량의 IoT 보여드릴 텐데, IoT에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서 냉방 시스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차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릇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덮개까지 기본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 있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싱크볼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 깊이도 깊기 때문에 물튀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싱크볼이고, 수전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고 밖으로 빼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이라서 주방 활용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양념장이나 작은 물품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고, 뒤쪽으로는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음식물 튀기거나 했을 때에도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요.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은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공간이고, 이 위쪽은 상당히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냄비 같은 것들 이 안쪽에 넣어놓고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수납한 공간이 있어서 필요한 짐들 여기 넣어놓고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SK매직의 20L 전자레인지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프로캠프사의 150L 냉장고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안쪽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동 공간부터 해서 아래쪽에 냉장 공간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12V DC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히 좋은 냉장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으로는 수납함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수납함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주방 공간의 수납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방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화구가 없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인덕션 등은 제공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1구짜리 작은 인덕션 같은 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 등에 연결해서 이 공간에서 사용하신다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방 위쪽으로는 이렇게 맥스팬이 기본 제공되는데요. 주방에서 요리하시거나 할 때 환기시키실 수 있어서 분명히 좋은 포인트고, 그리고 가림막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등도 이렇게 켜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맥스팬 중에서도 고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의 도어는 이렇게 템버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튀김에 강한 소재라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은 성인 한 명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하시거나 할 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섰을 때의 높이가 177cm로 측정이 됐는데 제가 섰을 때 머리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키가 180cm 이상이신 분들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키가 그렇게 크시지 않은 분들은 실제 오셔서 어느 정도 공간감인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로캠프사의 카세트 토일렛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볼일을 본다고 앉아본다고 한다면 앞쪽에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볼일 보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샤워 호스가 별도로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양산형에서는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터치로 이렇게 조명 색깔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부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는 이렇게 환풍기가 옆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 습기 빼시거나 냄새 빼시는데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들어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 수건 사이즈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건들 안쪽에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220V 단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히터 토출구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배수구가 또 양쪽으로 두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 빠짐도 용이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옷 같은 거 거시거나 수건 같은 거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캠핑을 해보면 분명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표님 내외 분들이 분명히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뒤쪽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3면이 모두 정말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시트들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성인 4분, 5분 정도까지는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가 모두 다 50cm가 넘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앉았을 때 끝까지 허벅지를 받쳐줘서 편안한 느낌이고, 여성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으로 당기셔서 앉으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는 아쿠아 클린 원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촉감에 있어서나 오염에 있어서나 분명히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에 조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간접 조명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은은한 느낌이라서 정말 만족스럽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가구 톤이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거실 공간도 상당히 화사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움직이실 때 이렇게 옮겨두고 움직이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간도 작지 않아서 사용하시기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이트 톤의 상당히 화사한 거실인데 이 테이블의 재질도 좀 더 매트한 타입의 나무 느낌이라든지 무광 재질이 사용이 된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거실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더 완벽한 거실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실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템버도어로 마련이 되어 있고 좌우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이즈는 좌우가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깊은 사이즈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수납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템버도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공간이 끝이 아니라 안쪽으로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수납 공간이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는 LG의 27인치 루멘 TV가 기본 제공돼서 거실 공간에 앉아서 TV 보시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TV 뒤쪽으로는 이렇게 220V 단자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12V 시가잭 단자, 220V 단자까지 모두 제공이 돼서 차량의 곳곳에 전기 단자가 상당히 많아서 원하는 곳에 전기기기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침실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레버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테이블을 내리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쿠션들을 옮겨서 침실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했는데요. 침대 변환을 했을 때 쿠션을 한 번만 이렇게 옮기면 되기 때문에 변환이 쉽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이 공간의 크기는 183에 134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누워봤을 때 성인 2명이 눕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성인 4분이 이 차량에 누우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컨트롤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서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컨트롤부인데요. 이렇게 터치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IoT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시스템 구성이 처음 보는 시스템 구성인데 정말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차량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등 관련된 것들, 워터펌프, 인버터, 냉장고 관련된 것들이 한 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여기 있는 메뉴 버튼 같은 것들 들어가 보시면 전체 등을 눌렀을 때
전체등의 구성을 어디까지를 전체등으로 할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나는 전체등에서 싱크등은 빼겠다 그러면 여기를 지워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조에 들어가 보시면 맥스팬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온도도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기에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난방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가 그리고 따뜻해지면 꺼져서 한동안 냉기가 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난방 반복을 1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눌러봤을 때 몇 분 동안 켜졌다가 몇 분 동안 꺼질지를 숫자를 선택해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컨트롤 패널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냉방, 난방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 된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IoT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통신이 먹통이 됐을 때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단점인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도 작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 꺼져 있을 때 차량과 내가 30m 내외만 있다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컨트롤 하실 수 있어서 그 점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다른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동할 수 있는 것이 10m 정도라서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 이 시스템은 블루투스의 연결 범위를 30m까지 늘려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렉스 620 라운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 시스템을 비롯해서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인기 있었던 휴렉스 570의 레이아웃에 2열 시트를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IoT 시스템도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조정이 되고 처음 만나보는 훌륭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아쉬운 점은 크게 꼽을 것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의 높이가 낮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가 작은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키가 크신 분들은 꼭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휴먼 캠핑카에서도 좀 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